지금 이 시장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식이 미리 오르는 거 아닌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돈이 흐르는 방향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상황 한번 냉정하게 보죠.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코스피도 신고가 근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유가는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림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 유가는 떨어져야 합니다. 위험이 사라지면 에너지 가격도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주식은 오르고 유가는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순이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아서 미리 반영된 거다. 그럴듯하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돈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시장은 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움직이고 결국 돈으로 증명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봐야 할 건 뉴스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을 보면 지금 시장이 왜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언제, 어디서 무너질 수 있는지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이 아니라 돈의 움직임을 직접 보겠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4월 중순, 단 하루 동안 ETF 자금 흐름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하나만 보면 지금 시장의 진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1위, 미국 대형주 ETF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위, 에너지 ETF입니다. 3위는 나스닥, 4위는 반도체 ETF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지금 시장의 돈은 AI, 기술주, 그리고 에너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전쟁이 곧 끝날 것 같다는 기대가 맞다면 어떤 자산이 올라야 정상일까요? 항공, 여행, 소비주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이 이동하고 소비가 살아나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에는 항공 ETF, 여행 ETF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상위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디로 갔습니까? 반도체, 에너지, 나스닥.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장은 말로는 곧 평화가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정반대 방향에 돈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입은 평화를 말하지만 돈은 전쟁과 AI에 베팅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뉴스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큰 돈은 뉴스가 아니라 시나리오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이미 ETF 자금 흐름 안에 거의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빠져나와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 출발점을 보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보는 순간 시장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날 가장 많은 자금이 빠져나간 ETF가 뭔지 아십니까? 초단기 국채 ETF입니다. 대표적으로 BIL, SGOV 같은 상품에서 무려 26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숫자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할 때 잠깐 돈을 숨겨두는 대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투자할 곳이 확신이 없을 때, 위험을 피하고 싶을 때 일단 넣어두는 가장 안전한 자리, 그게 바로 초단기 국채 ETF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한 번에 26억 달러나 빠져나갔다?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이제는 들어가야 한다. 이 판단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즉, 시장은 지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라 포지션을 잡기 시작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직 불확실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돈은 항상 확실해진 다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실해지기 직전에 가장 애매할 때, 가장 불편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지고 그 돈이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시장 국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큰 손들은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다. 이미 공격을 시작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진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이 돈이 왜 하필 지금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돈은 왜 하필 지금, 왜 특정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건 기대가 아니라 수요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하나 보시죠. 한국관세청이 발표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입니다. 총 수출 증가율 무려 전년 대비 플러스 49%입니다. 이미 상당히 높은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만 따로 보면 플러스 182%입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이게 분기 데이터도 아닙니다. 연간 데이터도 아닙니다. 단 20일짜리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4월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쟁이 끝날 것 같다는 기대가 아니라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 폭발입니다. 서버가 더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하고 그걸 돌릴 반도체가 더 필요합니다. 이건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미 기업들이 주문을 넣고 있고 이미 생산이 돌아가고 있고 이미 돈이 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큰 손들은 이걸 기다리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먼저 들어갑니다. ETF 자금 흐름에서 반도체가 상위권을 차지한 이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건 단순한 테마 투자가 아닙니다. 실제 매출이 폭발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베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렇게 해석하면 틀립니다. 전쟁이 끝날 것 같아서 오른다. 아닙니다. 정확한 해석은 이겁니다. AI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서 오른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꺼질 수 있지만 수요는 쉽게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시장은 희망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실제 돈이 들어오는 곳으로 오릅니다. 지금 그 돈이 향하고 있는 곳,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기대, 전쟁이 끝나면 더 오른다는 생각은 과연 맞는 걸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만 끝나면 그때부터 시장은 더 크게 오르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각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뉴스가 나온 다음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한 발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는 순간 이미 큰 손들은 그 전에 포지션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하나 꼭 이해하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재료 소멸. 어떤 이벤트가 확정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호재가 아닙니다. 이미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전쟁 종료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그 기대를 선반영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전쟁이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표면적으로는 뉴스가 좋습니다. 헤드라인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지금까지 가격을 끌어올렸던 이야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끝나는 순간 가격을 더 밀어올릴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바로 포지션을 줄이기 시작하는 구간이 됩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와 큰 손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개인 투자자는 뉴스를 보고 확신을 갖고 들어갑니다. 이제 진짜 좋아졌네. 이제 안전해졌네. 하지만 큰 손은 그 반대입니다. 뉴스가 확정되는 순간 이미 수익이 난 포지션을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잔인한 문장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탈출 타이밍이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재 뉴스 보고 들어갑니다. 이미 오른 가격에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시장이 흔들립니다. 그게 반복되면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왜 나는 항상 뉴스 보고 들어가면 물릴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뉴스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시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 전쟁 프리미엄은 언제 어떻게 사라질까요? 그럼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고 협상이 타결되고 전쟁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된다면 그때 시장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1단계, 유가가 내려갑니다. 지금 유가에는 단순한 수요 공급이 아니라 전쟁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가격, 리스크에 대한 가격이죠. 그 리스크가 사라지면 이 프리미엄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2단계, 에너지, 방산 주식의 명분이 약해집니다. 지금 이 종목들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제 때문입니다. 그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 그동안 정당화되던 밸류에이션이 한 번에 재검증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합니다. 3단계, 가격이 현실리로 돌아옵니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올라간 가격은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순간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리레이팅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천천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반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히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격을 지탱하던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뉴스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그 종목을 더 사는 겁니다. 이미 설명드렸죠. 뉴스는 결과고 가격은 그 전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야기로 오른 자산은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 가장 빠르게 무너진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바로 그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건 막연한 하락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빠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흐름입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로 다시 흘러가는 걸까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은 그렇게 단순한 그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어딘가로 이동할 뿐입니다. 에너지에서 빠진 돈, 방산에서 빠진 돈, 그 돈이 그냥 증발할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그럼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이미 앞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AI, 기술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그쪽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이야기로 올랐고 반도체는 수요로 올라갑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한쪽에서 조정이 나오는데 다른 쪽은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는데 개별 섹터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 전체를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뉴스는 좋은데 내 계좌는 흔들리지?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모두가 같이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돈이 이동하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건 시장 붕괴가 아닙니다. 권력이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려옵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남았습니다. 같은 산업 안에서도 왜 결과가 이렇게까지 갈리는지 그 함정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섹터로 돈이 움직이는가를 봤다면
이제는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왜 결과가 갈리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전쟁이니까 방산주 사면 되겠지.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죠. 같은 방산 업종입니다. RTX 레이시온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수요 증가를 그대로 실적으로 연결했습니다. 반면에 록히드 마틴, 니 인자 1호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생산 지연, 비용 부담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스롭 그루먼, 매출은 증가했지만 가이던스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같은 산업입니다. 같은 전쟁 수혜주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실행력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는 것과 그 주문을 실제 매출로 전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공급망이 막히면 생산이 늦어지고 비용이 올라가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결국 시장은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차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업종만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산이 좋다니까 아무거나 사자. 에너지가 좋다니까 그냥 ETF 말고 개별주 찍자. 이 접근은 초반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업종이 맞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맞아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투자의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순한 방향성 베팅보다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흐름을 따라가는 전략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절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자산. 과연 그 믿음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장 구조를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전쟁, 금리, 뉴스,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가? 여기서부터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4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어 포지션입니다. 약 50%. 이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실적이 터지고 있고 가장 강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 곳. 만약 여기서 틀린다면 솔직히 나머지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코어는 단순합니다. AI, 반도체 중심으로 가져간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고가 구간입니다. 절대 한 번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나눠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해지 포지션입니다. 약 30%. 이건 보험입니다. 에너지 플러스 방산 ETF. 전쟁이 길어지면 이쪽이 올라가면서 다른 포지션의 리스크를 커버해줍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입니다. 이건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리가 아니라 리스크를 막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약속을 정하셔야 합니다. 전쟁 관련 뉴스가 실제로 타결되는 순간 비중을 줄인다. 이 약속이 없으면 절대 못 팝니다. 세 번째, 장기 해지입니다. 약 20%. 금입니다. 하지만 지금 금은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시각이 갈리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압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에 걸쳐 천천히 나눠서 매수합니다. 이건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네 번째, 이건 비중보다 더 중요합니다. 원칙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째, 나눠서 들어간다. 한 번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둘째, 비중을 제한한다. 한 자산에 30% 이상 넣지 않습니다. 셋째, 들어가기 전에 출구를 정한다. 언제 팔지 미리 결정합니다. 이 3가지를 안 지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도 결과는 무너집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력은 반도체, 리스크 보험은 에너지와 방산, 장기 보호는 금, 그리고 그 위에 원칙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딱 한 문장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지금은 도망칠 타이밍이 아니라 약속을 정할 타이밍이다.
신고가는 위험한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갈 때만 위험합니다. 같은 가격에서도 누군가는 수익을 만들고 누군가는 물립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계획이 있었는가? 다음 주 시장을 보실 때 뉴스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